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어느 조직에서나 대표적인 실세와 몸통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정치인이나 고위공직자에 해당한다면 특정 세력을 응원한다거나 지위를 이용하여 특혜를 줄 수 있다면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요. 최근 문재인 정부를 외면하면서 진실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깨달아야 합니다. 무조건적인 침묵은 상황을 악화시킬 뿐 해결 방안을 제시해 줄 수 없는데요. 대한민국에는 민주주의를 응원하는 변호사의 모임, 흔히 민변이라고 불리는 대표적인 진보 성향을 가진 단체가 있는데, 이 민변에 소속되어 있는 변호사조차 문재인 정부를 적나라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응원하는 진보 성향으로 구성되어 있는 민변에 소속되어 있고, 주로 한미 FTA와 미디어법 반대, 국가보안법 수사 중단 등을 촉구하며 천안함 사건 진실규명법률자문단에서 활동했고, 지난해 7월부터는 서울지방변호사회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TF에서 활동하고 있는데요.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공소장에 기재된 범죄 사실을 보면 1992년에 초원복집회동은 발톱에 때도 못 된다고 비유하며 감금과 테러가 없다 뿐이지 수사의 조작적 작태는 이승만 시대 정치경찰의 활약에 맞먹는다고 강력하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초원복집 사건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법무부 장관에서 물러난 직후인 1992년 12월 11일 부산 초원복집 식당에 부산 지역 기관장들을 모아놓고 불법 선거 운동을 모의한 사건으로, 당시 우리가 남이가 이번에 안되면 영도다리에 빠져 죽자며 지역 감정을 조정하는 대화를 나눈 게 도청을 통해 폭로된 사건인데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위중한 본질을 덮기 위해 공소장을 비공개하고 유출자를 색출하겠다고 나서며 공소장 공개 시기에 대한 공론을 조장하고 있고, 타는 목마름으로 민주주의를 외치던 세력들이 김기춘 공안검사의 파렴치함을 능가하고 있다며 주장하고 있는데요. 민주화 세력은 독재 정권을 꿈꾸고, 검찰은 반민주주의자들에 저항하는 듯한 이 괴랄한 초현실에 대해 책임있는 발언을 해야 할 사람은 입을 꾹 닫고 여론이 잠잠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다며, 야당이 저 모양이니 총선이 지나면 다 묻힐 것이라고 생각해 참고 기다리고 있는 것인지 반문했는데요.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의 공소장 내용은 대통령의 명백한 탄핵 사유이고 형사처벌 사안이며, 그분은 가타부타 이런 방구도 없는데 이곳이 왕정이거나 입헌 군주제 국가라며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목적은 범죄의 수사가 아니라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주변인에 대한 영장 관련 보도가 언론에 나가서 여론을 조작하는 것에 맞춰져 있었고,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유일하게 남아있는 검사의 경찰 견제 수단이 검사의 영장 청구권인데, 당시 항우나에게 법원에 대한 영장 청구권이 있었다면 어떻게 그림이 전개됐을지 반문하고 있는데요. 경찰은 검사처럼 별 볼 일 없는 변호사 자격증이나마 믿고 사표를 내던지며 부당한 수사 개입에 저항할 수 있는 배수진도 없고, 문재인 정부가 왜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에 사활을 걸었는지 그 이면의 의도에 대해 다시 한번 의심의 눈길을 보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울산시장 선거 개입 공소장이 여실히 드러난다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공소장 비공개 결정으로 국민의 알 권리를 통제했지만 그건 막아질 일이 아니고, 울산시장 선거 개입 공소장을 보면 경찰이 영장 청구권까지 부여받으면 생길 험한 상황에 대한 예견이 가능하고,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에 대해서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혼자서 조용히 이 정권에 대한 지지를 철회했으며 국민의 눈치를 보지 않는 이 겁없는 정권이 무슨 일을 저지를지 두려웠기에 신라젠이나 라임자산 운용의 사모펀드 사태와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의 위험에 대해 적극적으로 알리고 힘 닿는 대로 목소리를 내야겠다며 다시 마음을 다잡았다고 밝히고 있는데요. 친민주당 성향의 민변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조차 공개적으로 이 정부를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이제 그만 진실을 외면하지 말고 침묵만이 답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할 텐데요. 문재인 정부의 적극적 지지자라고 밝혔던 사람이 조국 사태와 최근 권력 수사에 대한 정권의 대응을 보면서 검찰 개혁에 대한 진정성을 의심한다는 것 자체가 분명히 문제가 있음을 대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추미애 장관이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의 공소장 비공개와 관련해 미국을 예로 들며 주장했지만 실제 주장과 현실은 많은 괴리가 있었는데요. 법무부 장관이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부터 공소장을 비공개하기로 결정하면서 헌법상 무죄 추정 원칙에 따라 피해사실 공표 금지가 있고, 그에 따라 법무부가 형사사건 공개 금지 규정을 만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범죄 혐의자의 인권과 국민의 알 권리 논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법조계 전문가들은 이런 입장을 나타냅니다. 검찰이 기소해 공판에서 어차피 공개될 공소장 전문을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는 법무부의 주장은
전 세계적으로도 전례를 찾아보기 힘들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비롯해 미국, 프랑스, 영국, 독일 등 주요 국가에서조차 범죄 혐의자의 인권과 국민의 알 권리가 충돌한 사례가 많으며 각국의 사법 제도가 상이해 하나의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은 검찰의 기소 내용을 공개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무부 장관은 비공개를 결정했고 계속되는 변명에도 많은 사람들은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실제 미국 워싱턴주의 경우 1963년부터 법원, 검찰, 변호사, 법조 기자의 공동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사법 집행과 피의자들의 인권과 국민의 알 권리를 조화시킬 방안을 찾아왔고, 비록 이 결정이 강제 준수 사항은 아니지만 이런 논란이 커질 때마다 즉각 해결 방안을 내놓으면서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원칙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기본적인 알 권리조차 무시하면서 고위공직자의 비정부를 감추기에 급급한 대한민국은 독재국가입니까? 말로만 선진국을 주장하는 대한민국 정부는 드러난 진실 앞에서 창피함조차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 프랑스와 영국, 독일을 포함한 유럽 국가에서는 피의사실 공표죄에 해당하는 법조항이 존재하지만 국민의 알 권리가 더 보장되며 특히 수사 밀행성의 원칙이 강력하게 작동하는 프랑스에서도 국민적 관심을 받는 고위공직자 연루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 중에라도 기자 브리핑, 청문회 등을 통해 알 권리를 우선하고 있습니다.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울산 사건의 경우는 고위공직자 등 공인들이 연루됐기 때문에 검찰의 기소 전이라도 피의사실 공표의 문제보다 국민의 알 권리가 훨씬 더 우선하며 공소가 제기된 후에 공개재판으로 넘어가는데 공소장을 비공개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주요국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많은 사람들의 비난을 자초하면서 공소장을 비공개로 결정한 자체가 스스로 인정해버린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발생시키고 있는데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것일까요? 국내 보수 성향 변호사 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이라 불리는 한변은 2019년 9월 조국 사태 시국 선언에 이어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 규명을 위한 2차 시국 선언을 하게 되는데요. 한변 소속 변호사를 포함한 500여 명의 변호사는 문재인 정권의 법치 파괴 폭거가 임계점을 넘어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9월 9일 조국을 법무부 장관에 임명해 법치주의를 능멸했고 12월 27일에는 법적 근거가 없는 1+4 협의체를 통해 패스트트랙에 오른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문 정권은 역시 같은 방법으로 30일 공수처 법안을, 지난달 13일에는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는데 이는 군사정권 이후 처음 보는 헌정유린 사태이고 나아가 대통령 등의 불법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해 지난달 8일에 이뤄진 1차 대학살 인사에 이어 23일 2차 대학살 검찰 인사를 강행했는데 두 차례의 숙청으로 울산시장 선거 공작, 유재수 비리 비호 등 권력 범죄에 대한 수사는 무력화됐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월 9일 자유한국당은 송철호 울산시장의 당선을 위해 청와대 비서실 8개 조직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인 사실이 확인됐으며 국민은 선거 공작의 몸통이 문 대통령일 것이라는 생각을 더 강하게 갖게 됐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공소장에는 대통령이란 단어가 35차례나 등장하는데 몸통이 누구인지 알기 때문에 대통령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많이 쓴 것 아니겠냐며 문 대통령이 몸통으로 확인되면 한국당은 곧바로 탄핵을 추진할 것이며 선거 불법 개입 혐의가 조금이라도 드러나면 다른 당도 탄핵에 찬성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국민은 대통령의 설명을 요구하고 있고 이제 국민께 이실직고하길 바라며 2017년 취임사에서 주요 사항은 언론에 직접 브리핑한다고 했는데 자신의 말의 약속을 지키길 바란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독재 국가나 공산주의 국가를 표방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권력을 사회화하고 헌정을 유린한 대통령에게는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법무부 장관의 공소장 비공개를 두고 여론의 비난이 커져가고 있는 지금 의아한 언론 보도를 우리는 접할 수 있는데요. 이쯤 되면 매번 등장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문재인 정부의 국정수행 지지율인데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는 2월 3일부터 7일까지 여론조사를 진행했고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이 1.9% 오른 46.9%를 기록했다고 밝혔는데요. 이 결과가 여러분은 납득이 되십니까? 심지어 국정수행 지지도가 반등했다는 이유가 더욱 궁금증을 증폭시키고 있는데요.
국정 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1.1% 내린 49.2%라고 밝히면서 부정평가와 긍정평가의 격차는 오차 범위로 좁혀졌다는 대대적인 언론 보도를 하게 됩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는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누구의 목소리를 응원해야 할지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감사합니다.